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데스크. 온라인으로 진행된 3월 시청자위원회에서는 10년 만에 부활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살핀 YTN 보도에 시청자위원회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이 밖에도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장애인 참정권 문제와 함께 우리 사회 약자를 얼마나 잘 대변하고 있는지 YTN 보도를 통해 점검해봅니다. 시청자와의 막힘없는 소통을 위해 꾸려진 이번 3월 정기회의 내용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부족함 없는 방송을 위한 그날까지 시청자 의견에 YTN이 응답합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민데스크 강진원입니다. 요즘 YTN의 기분 좋은 소식을 자주 전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한국기자협회가 주관한 한국기자상 기획보도 부문에서 탐사보고서 기록팀의 3D 프린터와 암편이 수상에 영광을 안았습니다. 3D 프린터와 질병 사이의 관계를 상당 부분 입증한 점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YTN은 우리 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위원회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정기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 말씀으로 모두 건강하시지요? 우리가 다음 달이라도 모여서 하는 그런 회의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기원하는 바입니다. 지금 청와대의 용산 이전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있는데요. 실질적인 효용성이라든지 재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논란 와중에 왜 유독 지금 시기에 우리 언론들은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국민의 뜻을 묻는, 가령 예를 들면 여론조사를 의뢰해서 국민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란이나 방향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거를 묻는 과정이 어느 언론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중요한 사안의 경우는 국민들의 뜻이나 여론의 향배를 묻는 여론조사들을 실시해서 이를 통해 새 정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실효성이라든지 적정성이라든지들을 국민의 입장에서 좀 따져보고 검토하고 또 언론이 질문하는 이런 취재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 시기에는 그렇게 수백 개씩 쏟아졌던 여론조사 의뢰나 여론조사 보도가 단 하나도 나오지 않는 이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러운데 YTN에서는 이러한 취재를 좀 적극 모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론을 살펴보는 여론조사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정기 여론조사를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제 기억에 아마 11월일 겁니다. 11월부터 1월까지 한 석 달, 두 달여 정도 하다가 과연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많은 여론조사에 그냥 하나를 더 더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내부 고민 끝에 저희가 이제 회오답을 이제 2월에 중단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도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인선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좀 짚어야 되는 부분이 인수위원 중에 부적절한 자질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언론이 분명히 좀 짚어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인수위원으로 김태효 씨와 최상목 씨가 지적이 됐는데 YTN에서 이 두 분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논란의 내용, 그리고 그분들이 과거 어떤 행태를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지를 제대로 짚어주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새 정부가 구성이 됐을 때 굳이 언론이 불필요한 비판과 비난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인수위원회 구성이라는 게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 구상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아는 언론으로서는 그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는 인수위원의 자격을 검증하는 보도도 대선 후보 검증 못지않게
저는 충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수위원회 자체에 대한 인사검증 보도가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아까 이제 뭐 김태효 전 대외전략기획관 말씀도 잠깐 해주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대북 강경 노선에 대한 책임도 사실 있는 부분이고 또 2012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과 관련해서도 사실 어쨌든 연루 의혹이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언급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YTN은 제가 15, 16일, 3월 15, 16일 이틀간 보도를 보니까 그래도 한 절반 정도의 보도에서 예전에 이 댓글 공작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은 바가 있다 언급은 해주더라고요. 근데 언급하는 수준에 그치지 말고 조금 구체적으로 내다보는 보도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비단 김태효 전 비서관뿐만이 아니고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이나 추경호 전 의원, 전 차관, 추경호 전 차관도 론스타 먹튀 논란의 핵심 인물 중에 한 분으로 꼽히는 분인데 지금 인수에 들어갔단 말이죠. 아무도 언급을 안 합니다. YTN도 언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면 반드시 언급을 해주고 검증을 해줬으면 좋겠다. 인수위 단계부터 이런 부탁을 YTN에도 좀 드립니다. 예. 뭐 말씀하셨던 거 다 맞는 말씀이고 이제 그분들 인수위원 한 분 한 분이 뭐 그분의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제 새 정부의 주축이 되실 분들이고 뭐 이제 입각을 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해서 한 분 한 분에 대한 정책 검증, 뭐 행적, 도덕성 검증 다 중요한 보도의 한 요인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수위원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YTN의 최근 보도들 조금 짚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가장 핫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보도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게 3월 15일부터 이제 YTN을 포함한 언론에서 용산 이전에 대해서 이미 보도가 나왔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YTN 같은 경우에 보도량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YTN의 특성상 공방형 중계형 보도가 많다, 지배적이다. 이 점은 뭐 딱히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급박하게 진행되는 상황을 보도를 해야 되니까 사실 지금 많은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그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운 바이긴 하지만 제왕적 권력을 해소하는 방안이다라는 차원에서 보도하거나 아니면 국민 소통을 확대하는 방안 이런 그 프레임 안에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현 청와대의 갈등 구도라거나 용산 이전을 그래서 할 수 있느냐 마느냐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YTN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런 보도들은 뭐 현안을 쫓아가는 차원에서는 맞지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라는 이슈가 가진 근본적 차원의 접근에서는 조금 부족합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이 과연 제왕적 대통령제나 제왕적 권력을 해소하는 방안이 맞냐? 그게 근본적 해결책이냐? 이 부분부터 짚어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인수위에서 아주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전 비용을 추산하는 것도 지금 매일매일 달라지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그거를 제대로 추산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있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비용 문제에 관해서는 좀 전달식으로 그치게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좀 고민스러운 대목이기도 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보도에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장애인 관련된 이제 단독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YTN이 잘 보도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서울 교통공사의 소수자에 대한 편의시설과 접근권에 대한 인권의식이 얼마나 천박한지를 잘 여실히 드러내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론을 조작해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장애인 단체를 굉장히 폄훼하거나 공격하려고 하는 문건들을 제대로 공개해서 비판했다는 것도 저는 YTN의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만 더 이제 나간다면 장애인의 이 접근 시설이 과연 어떤 측면에서 보장돼야 되는가에 대한 지점들로 조금 더 옮겨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든다면 현재 지하철과 관련된 접근 시설들을 구비하기 위해서 서울교통공사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나 이런 부처들이 어떤 제도적인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과 장애인 접근 시설이 편리해지면은 노약자의 권리도 증진된다는 것들을 좀 아울러서 좀 보도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인권 문제로 받아들여질 개연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YTN이 조금 더 확대해서 기획 취재를 해주시면 아주 우수한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장애인 단체 실점 찾아라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그 뉴스가 서울교통공사의 그 시민들을 여론 플레이를 통해서 갈라치기 하면서 장애인 단체를 비난하는 모습을 굉장히 자세하게 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서 영상으로 보도해서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타사에서도 유사한 보도가 있었지만 다른 그 회사의 보도보다 훨씬 자세하고 심도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객관적으로 양측을 구체적으로 취재하면서도 양비론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서울교통공사의 문제되는 언론 플레이 내용들도 구체적으로 보도해서 좋은 보도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투입되는 국고 보조금을 언급해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부분도 좋았습니다. 선거 보도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그 대선 때 제가 선거하러 투표소를 가봤을 때 가장 눈에 들어온 것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밖에까지 긴 줄 서 있었던 경우가 많았고 시체장애인을 위한 경사로에도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그 장애인들이 선거 시에 참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YTN의 보도들을 좀 찾아봤는데 장애인 참정권에 대한 부분을 짚는 기사는 사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참정권 문제는 그 민주주의가 이제 존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인 조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이런 숫자가 많지 않다고 해서 또 즉각적으로 필요한 이슈가 아니라고 해서 이런 문제를 짚지 않는다면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의 기능을 언론이 스스로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그 장애인들 참정권 문제도 주요 이슈로 좀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의 참정권 관련한 보도 부분이 저도 지금 간단히 좀 스크린해 보니까 부족했습니다. 또 사실 뭐 아시다시피 이번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오히려 그 확진자들 투표 관련한 것이 과연 잘 될지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많이 맞추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소홀해진 면도 있고요. 제한된 기능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다만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게을리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찾아보니까 일단 그래도 1월 나름대로 저 들어와서 신경 쓴다고 해서 그 장애인 문제 같은 경우는 1월 31일인가요? 발달장애인들 참정권 문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네요. 그리고 최근에 법원에서 그 편의점 휠체어 경사로 설치 문제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아마 모든 언론사 중에 아마 저희가 유일했을 겁니다. 그 속보를 처리하면서 리포트까지 당일 제작한 경우도 있고, 그 외에 뭐 크게 눈에 띄진 않았습니다만 장애인분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참정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시위들을 지속적으로 해오셨고 그걸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그 단신이든 어떤 형태든 다뤄보려고 계속 꾸준히 노력해왔다. 다만 위원님이 보시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꾸준히 계속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제뉴스에서 그 파월 미연준 의장의 컨퍼런스 발언을 소개하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보도의 주된 내용은 미국의 통화 정책이 더욱 긴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예측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 중간에 오펜하이머 자산운용회사라는 금융회사의 투자전략가의 발언이 소개가 됐는데요. 우선은 그 발언의 그 한글 번역이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문제를 이해하면서도 경제 성장 수위와 미흡한 점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라는 식으로 무슨 뜻인지 알 수 없게 지금 번역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반복해서 들어보니까 경제 성장 수준과 성장이 미흡하다는 점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번역할 수 있는 내용이었었는데 왜 이렇게 번역이 사실과 다르게 돼 있을까, 그리고 좀 엉뚱하게 돼 있을까라는 그런 점이 의아했고요. 그 영문 번역 문제와 더불어서 이 투자 전략가의 발언은 보도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전반적인 내용과는 달리 미연준이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를 잡는 데만 집중하고 있기보다는 경기 하락을 우려해서 금리를 급하게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가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오히려 흐리는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이러한 보도를 들은 시청자들은 무슨 내용인지 좀 혼란을 겪게 되는 상황도 조금 최근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좀 보완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셨던 거는 보니까 좀 굉장히 그랬네요, 진짜로. 일단 오역까지는 아니지만 번역이 상당히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은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고, 다만 맥락상으로는 다시 천천히 보니까 좀 이해되는 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향후에 이제 OBP를 올리고 나서 어떻게 연내 금리 인상을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산대교 부실공사 관련 보도를 봤습니다. 단독 보도로 이제 보도를 하셨는데 좀 더 확인하고 보완할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피로도 시험 무단 생략의 자막하고요. 도로교통 설계 기준 2010의 그래픽 내용 등이 실제 문제의 실체와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그 피로도 시험에서 언급된 50만 회, 100만 회, 200만 회의 피로도 시험이라는 것은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량의 횟수가 상기와 같을 때 공용 하중에 의한 피로가 누적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피로를 감당할 수 있는 부재의 응력을 정한 것이거든요. 그 응력이라는 것은 힘이 작용하면 그 힘이 작용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는데 그 피곤함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응력을 확보해라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도하는 기자의 보도 의미는 실제로 200만 회의 피로도 시험을 하지 않았다 라는 의미로 보도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적으로 200만 회를 통과해보는 피로도 시험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이 전문가 의견입니다. 음성 출연한 모 전문가는 물론 토목공학 전문가입니다. 토목공학 전문 분야도 분야가 매우 다양합니다. 토목 구조, 토질 및 기초, 수공학, 지역 및 공간 정보, 콘크리트 구조, 교량, 하천 등 매우 다양하거든요. 해당 구조물이 교량, 강교, 콘크리트 구조이므로 당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왕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김에 공학 관련 보도에 관한 전문 기자의 채용 및 활용 방안을 제안합니다. 모든 공학 분야를 포함할 수는 없어도 효율을 감안한 공학 전문 리포터를 활용하는 방안, 아니면 해당 분야의 공학 전문 기자의 채용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산대교 부분은 권익에 이제 제보가 들어가서 신고가 들어가서 보도가 이루어진 걸로 들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얻어서 나름 보도에 충분한 근거를 갖춰달라고 제가 담당 부장에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보시기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다시 한번 그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0일자로 보도되었던 이용자 외면받은 K게임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낮아진 게임사들의 어떤 그 모습들을 통계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현장의 위기감을 보도한 점은 좋았지만 그와 별도로 대선 정책에서 언급이 됐던 이용자 친화 정책에 대해서 게임 회사 책임 강화로 게임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단순히 이용자 친화 정책이 문제인 것처럼 보도한 점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사 말미에서는 다시 이용자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재미있고 합리적인 게임을 선보이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결말을 성급히 맺고 있는데, 사실은 이용자 친화적인 정책이야말로 이용자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게임을 선보일 수 있는 전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보도 내용하고 결말도 서로 맞지 않고
또 해당 보도에서는 이용자 친화적인 정책 중에서 무엇이 문제되는지도 전혀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임사들이 하고 있는 그런 불평불만을 그냥 단순히 근거도 없이 제시하는 것 같아서 무척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그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1월 7일 SNS를 통해서 게재를 했고 그 이후 YTN에서 보도기사를 보면 여성가족부에만 사실 분석이 집중이 되었지 이러한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된 배경 분석이라든지 정말 우리 사회에서 이 남녀의 구조적인 격차라든지 시대 상황의 변화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소극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뉴이저를 통해서 시대적 소명 마친 여성가족부 폐지냐 유지냐라는 이러한 이제 보도들이 다뤄졌지만 선거 이후에 3월 16일자에 다뤄진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분석 기사로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공약들을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국민들의 몫이나 그 공약을 검증하고 공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YTN에서 이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가부 문제는 뭐 그저께 리포트를 저희도 뒤늦게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뭐 다 제가 수긍을 하고요. 예민한 대선 국면에서 공방 위주로 자꾸 이제 보도가 가다 보니까 그 사안의 본질에 대한 접근들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소비자 물가가 크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더욱이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유가와 그리고 곡물 가격들도 크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 YTN에서도 최근에 이제 국내 물가 동향이라든지 물가 전망에 대한 그런 보도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물가는 실제 국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실제로도 국민들이 좀 체감하는 부분들이 높고 관심도도 높은 뉴스입니다. 근데 YTN 관련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이 물가 경제 관련 뉴스들을 좀 더 좀 심도 있게 다루기보다는 사실 개별 이슈에 따라서 보도하는 부분들이 좀 크고 또 보도량은 많으나 사실 집중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YTN이 좀 생활경제 뉴스를 좀 더 집중도 있게 다룬다든지 관련된 코너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향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앞에 정권에서는 인수위가 없었습니다만 매번 인수위 보고를 보고든 참 헛헛한 웃음을 좀 띌 수밖에 없는데요. 인수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인수위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개인의 의견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수위를 과도하게 정치 뉴스로 다룰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회의체도 마련이 안 되는데 무슨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다 개인 이야기죠. 그리고 기껏 할 수 있다는 게 공약을 점검하고 공약 중에서 과도한 것은 버리고 또 빠졌던 것은 챙기고 그런 정도가 인수위가 하는 일이지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 과도한 정치 뉴스나 호기심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하고 또 앞으로 뭐 인수위를 다루거나 이랬을 때 좀 그런 정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는 YTN이 새로운 정치 영역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과거에 정치 경제할 때 정치가 아니고 새로운 정치, 생활 정치, 우리 오늘 많이 이야기했던 장애인 이야기,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이주민 이야기, 성소수자 이야기라든지 또 비서울민이라든지 미취업자라든지 이것이야말로 가장 핫한 정치 영역이라는 게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YTN이 그런 부분들을 좀 선언을 하고 나가서 새로운 정치 영역을 좀 개척하는 그런 뉴스들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2년 3월 정기 시청자위원회를 모두 마감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가장 빠른 옴부즈맨 프로그램 그 기록을 모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대선이 끝난 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주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시청자 전화 의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지하 벙커라는 얘기가 지금 처음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하 벙커하고 대통령 집무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좀 의아합니다. 지금 청와대를 옮긴다고 가정을 했을 때 돈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청와대 들어간다고 해서 민생을 못 살피고 거리가 멀어지는 건 아니, 청와대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문제였었지요 지금. 저 개인 생각으로는 청와대도 있고 그랬는데 거기서 붙여서 쓰시면 될 것 같은데 구태여 국민세금 어마무시하게 쓰여가면서 그렇게 옮겨야 되는 건가 시작부터. 대통령 당선자가 청와대 쪽 현재 거기에 들어가기 싫다라면은 싫은 거지. 그거를 지금 방송 12시 패널들이 나와서 뭐 이러니 저러니 아니 민주당은 언제 뭐 잘했어요? 우리 국민들은요 우리 그 청와대 국민한테 돌려주면 좋아요. 정치가들 이런 입장에서 이거 뉴스를 보내지 마시고 시청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어떤가 여론조사도 해보시고 이렇게 탐문을 하시는 방송을 좀 많이 내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전화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전 결정은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얼마나 국민들 편에 서서 일을 잘 했느냐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6일째인 21일, YTN 취재진이 우크라이나 남부 체르니우치주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외교부 허가를 받아 우크라이나 현지로 들어갔는데요. 먼저 현장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루마니아 접경에서 우크라이나로 이동했다고 들었는데요. 국경은 무사히 넘었는지 또 우크라이나의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전해주십시오. 네, 이곳 체르니치주에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통행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외교부 승인을 받은 취재 일정이 오늘부터 2박 3일뿐이다 보니 통금이 풀리는 새벽 6시가 되자마자 국경을 바로 넘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루마니아의 출국 심사대는 무사히 넘었지만 우크라이나 입국 심사대에서는 외교부에서 받은 입국 허가 서류를 보여주고 나서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YTN 취재팀이 입국한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주는 아직 전쟁의 참화가 미치지 않은 곳인데요.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불편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진이 갑자기 울린 사이렌 소리에 방공호로 대피하기도 했다는데요. 모니터단은 전쟁 국가로 들어가는 시도가 한국 언론의 안전한 관행을 깨는 의미 있는 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렵게 들어간 취재인 만큼 인접국인 폴란드에서는 다루지 못할 현지 풍경 또 상황을 생생하게 더 잘 전해주길 기대했습니다. 물론 안전하게 취재를 마무리하고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도 덧붙였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무차별 폭격에 처절한 저항으로 맞서면서 곳곳에서 차마 방송으로 담기 어려운 전쟁의 참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애꿎은 어린이를 포함해 민간인 피해가 늘고 있고 피난민도 1,0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인데요. 아무쪼록 YTN 취재진이 소명을 다하고 무사히 귀국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기원합니다. 방금 YTN 6시 뉴스에서 이제 정치권 멘트에서 정치권 빅매치라는 멘트를 했는데요. 빅매치 자체가 영어거든요. 그러니까 뉴스 채널에서 영어를 쓴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대결이라든지 이런 걸 썼으면 좋겠습니다. YTN 뉴스 진행한 여가 부패지나 검찰총장 임기 보장 건에 대해서 기자가 제대로 된 전문가 의견도 반영하고 제대로 해준 거 감사드리고요. 특히 사람, 공감, 시선 이 주제를 가지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용자 애명받은 K게임에 대해서 전문가나 시청자 의견 이것도 잘 진행을 했고요. 이용자 친화 정책에 현재 맞춰져 있는 것을 잘 부각시켜 주시고 재미있고 합리적인 그 방식이 중요하다고 잘 짚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과 질문으로 채워집니다. YTN 방송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